자, 다음에는 그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북 전단 살포했던 그 병사를 증언 내용을 기사한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보다 먼저 앞서서 추가로 북에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시기는 2023년 10월부터 약 10번에 걸쳐서 전단지를 살포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풍선 한 개당 전단지가 10kg이고 높이가 2층, 3층 건물 높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풍선이 아니고 사실상 큰 기구다라는 말도 있던데,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거 전쟁 날 뻔했다.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업무를 했던 병사가 전역해가지고 아마 예. 이제 제보를 한 것 같고요. 당시 또 대북 전단지나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지금 의원들을 찾아가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추가로 예. 예.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이제 이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지금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윤석열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내용을 보면은 그간에 윤석열이나 윤석열 정부가 떠들었던 거는 뭐냐면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리면서 예. 자꾸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뭐 원점 타격을 한 해 만에 뭐 무인기를 보내는데 안 보냈네 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밝혀진 거는 북한이 우물풍선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괜히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전단지를 전단을 대량의 전단지를 살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일부 그 탈북자가 대표로 있는 뭐 단체에서 그렇게 그 정부의 일종의 방관이나 방조를 받아가면서 자꾸만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걸 날리는 거 아니냐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지금 정부기관도 동원된 것 같은 예. 흔적들이 뭐 국정원, 통일부, 합참 뭐 다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여놓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유발하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 이런 자들이 HID를 동원해가지고 인민군복을 입혀가지고 예.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이렇게 그 도발을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HID 요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끔찍하게 나쁜 일을 꾸몄던 사람들이고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잔혹함,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느껴야만 했던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예. 참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일이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 이거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안규백 장관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재발한다. 예. 뭐 그랬어요. 네. 뭐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럼요. 예. 너무너무 그거는 뭐 여야나 무슨 정파를 떠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건 너무나 확실한 얘기고. 예. 이제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기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조금 이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내란 관련자가 진급했다는 소리가 있다.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사안을 알았느냐. 이게 이제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우리 안규백 장관이 그 확인하고 꼼꼼하게 대처하고 하셔야 될 일이 많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계속 또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그 군인들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문민 장관답게 좀 잘 파헤쳐서 드러내시고 또 바로잡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걱정이 없게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는 계엄 당시 그 계엄 버스에 탔던 그 김상환 육군 준장을 경징계를 취소하고 1계급 강등 대령으로 이렇게 강등시켰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었죠. 예. 뭐 열흘짜리 경징계를 했다가 근신 10일이었다고 그러죠.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총리가 법에 정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취소한 거고 다시 징계를 해서 이제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한 건데
그 업무에 관여한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직무 배제가 됐죠. 예, 검사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법무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법무관을 해봐서 더 어찌 보면 잘 알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 부분인데 예. 법무관이 군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서 군인들 따라서 총 잘 쏘고 작전 잘해가지고 뭐 적을 섬멸하고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이 자칫하면은 자꾸 이렇게 명령을 앞세우고 법이 정한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헌법 정신에 맞게 군대가 운용되도록 역할을 하라는 건데 오히려 부안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합법화시켜주거나 그다음에 뭐 벌어진 일을 정당화시켜주거나 이런 일에 동원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눈 감고 있고 이런 일부 법무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다른 법무관들이 계속 2차 계엄을 준비하는 상황을 국회에다가 알리기도 하고 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헌적인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법무관들도 있고 한데 그게 좀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은 눈치나 보고 그냥 시키는 일 하면서 일단 일신의 어떤 안일함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다른 장관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위법성이라는 위헌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훨씬 더 비난을 받아야 되듯이 예. 이 법무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엄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계엄에 참여한 게 아니고 예. 서울에 올라가서 그 참모총장한테 계엄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예. 저기한테 한덕수한테 배운 수법이죠. 뭐 설득하려고 한 거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그 나만 올라갈 테니 부하들은 그 따라올 필요 없다. 예. 아니 누가 오라고 했냐고 부하들은. 박한수가 지 참모들을 다 불러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거기서 전화로 해서 지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또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엄정하고 단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날 뻔했으면 어쩔 거고. 또 얼마나 그다음에 끔찍한 일입니까? 네. 정말. 계엄 버스에 타가지고 또 와 끔찍합니다 진짜.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정말 나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1년 전 점심 식사를 윤석열이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한한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했었고 예. 그런 중요한 어떤 외교 행사 정상회담이 있던 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제적으로 개망신이며 그 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게 결례입니까? 근데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이는 태도들을 보면 윤석열부터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예. 밑에 것들은 대통령이 시키고 뭐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윤석열이는 아니 뭐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예. 제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폭탄주 마신 거하고 김치 구해온 거 뭐 식당 예약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렸던 게 그나마 윤석열이 때문에 빨리 끝났다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예.